자, 오늘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미국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매우 달라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명쾌하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부에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교육 시스템과 미국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는 제가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게,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교 학부도 나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석박사를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석박사 하는 동안 지도교수가 가르치는 전공 수업에 수업 조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조교를 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이론 수업은 주로 맡아 하시고, 제가 실습이라든가 뭐 그런 수업들은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박사과정 때.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되게 잘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을 잘 비교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가장 악한 거, 최악의 시스템이 한국의 특목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특목고 시스템은 정말 한국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 학생들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 이 특목고에서 이 수능 점수를 위하여 트레이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그런데 그 훈련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은 그 창의력을 모두 잃어버려요. 특목고뿐만 아니라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가 다 그래요. 한국의 명문 뭐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목고가 그 사상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존재로서 그 레이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대학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 그래서 즉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대학교 출신들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육 시스템을. 근데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유교예요. 조선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왕조 거의 500년 넘게 이 유교라는 통치 이념이 조선을 지배해 왔잖아요. 해방이 됐지만 이제 그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고 조선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학벌 시스템 자체가 이 유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유교의 어떤 그 장원급제 개념이죠. 그래서 그 유교 사회에서 조선의 이제 양반들이 출세했던 그 길들을 보면은 이제 그 유교라는 경전을 놓고 그거를 계속 그것만 달달달 탐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경전의 내용을 누가 더 완벽하게 이해했는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급제를 해야겠죠. 급제를 해가지고 급제한 사람들이 관직에 나가서, 즉 그 급제할 때의 그 관직,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통과한 그 급을 가지고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 장원급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서 내가 전국 몇 % 하느냐 가지고 이제 명문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에 가지고 있는 그 줄 세우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똑같은 시험 문제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걸 상위 몇 % 안에 들었느냐 가지고 대학이 결정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공부 스타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그리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도, 저는 이제 한국 대학 교수들이라는 사람이 항상 미스터리한 게, 한국의 주요 명문대 대학 교수들이 이 미국에서 박사를 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대학 교육을 할 때는 미국식으로 안 가르쳐요. 한국식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인서울의 명문대에서 학부를 나왔고, 그리고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인서울에서 학부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 미국 박사들이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신 분들. 근데 수업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미국식으로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미국에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미국식 공부구나. 내가 한국의 대학교에서 했던 거는 미국식 공부라기보다는 미국의 교과서를 가지고 한국식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시험을 볼 때 강의할 때 교수님이 이제 노트한 거 있잖아요. 노트 필기. 그걸 다 노트 필기를 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정해준 교과서 있잖아요. 그거를 달달달 외워서 정답을 쓰면 A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고, 한국 교육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육은 왜 이렇게 가냐? 입시 때문에 그래. 입시 학원. 저도 한국에서 입시 학원을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노량진에서 입시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뭐 국영수가 뭐 고3 때 이게 뭐 한 과목씩 필요한 것들 끊어가지고 이렇게 한 과목 두 과목 끊어가지고 듣고 그렇게 공부를 보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노량진에 있는 이 입시 학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그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만 딱 정리해줘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올 걸 딱 찍어주고, 그리고 그걸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서 100점 맞는 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취업할 때 영어 점수를 요구하잖아요. 영어 점수. 영어 공부하려고 또 노량진 다니면은 또 똑같아요. 그 영어 점수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이랑 그 정리해준 다음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이제 다 정답을 맞추는, 이게 한국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자, 근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 강의가 이제 발달해서 인강으로 많이 듣는데 똑같아요. 그 문화는 그 노량진의 오프라인이나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녹화해가지고 스트리밍 방송을 하나 뭐 똑같아요. 그 컬처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많이 맞춰서 장원급제를 해야 명문대를 가는 거예요. 명문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학점 4점 뭐 4.5 만점에 뭐 3점대 후반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영어도 이제 뭐 영어 점수 만점에 몇 점 이상 맞아가지고 장원급제를 해야 다음 넥스트 레벨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천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암기와 반복, 정답을 정해놓고 암기 반복, 요건데 결국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사회 시스템이 그 요구하는 그 노예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학벌 노예라고 하죠. 그게 학벌 노예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물론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벌을 쌓고 명문대를 간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모욕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게 학벌 노예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벌 노예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회 나가면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못하고 이 정답만을 달달 외우는 시스템 속에서 승리한 자들의 모임이 이제 명문대고, 또 그 안에서도 정답을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서 정답을 맞추는 사람들, 그래서 스코어가 높은 사람들이 좋은 학점을 따고 영어 점수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그 사회 시스템이 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의 영어 공부 시스템이 부질없다는 걸 깨달은 게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였어요. 제가 그 미군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주한미군부대에서. 저는 한국의 뭐 대한민국의 그 예비역 병장 출신입니다만, 한국의 그냥 일반 군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한미군부대에 있었어요. 주한미군부대에서 뭐 통역도 좀 하고, 그리고
군사 관련 뭐 그런 미군과 관련된 뭐 그런 작전 같은 거 뭐 그런 거에 이제 했었던 부대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거기가 워낙 그 미군의 그 장성들과 이제 같이 뭐 회의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미군 부대 막 그런 장군들 있잖아요. 뭐 원스타, 투스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종종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도 뭐랄까 되게 공부를 잘하고 그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그 미군 부대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제 후임 중에 미군 부대에서 후임이 왔는데 영문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영문과. 당연히 영문과 나온 사람은 미군 부대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뽑을 때 그 영문과 출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대를 했어요. 학벌도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한미 관계에서 회의할 때 굉장히 그 놀라운 어떤 성과를 발휘할 거라고 모두 기대를 했거든요. 영문과 출신인데 처음에 이제 신입이 들어와서 이 미군들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악수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뭐 미군들이 How are you 막 하면서 Nice to meet you 막 하잖아요. 근데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하고 그 끝이야.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할 때 얼굴 빨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영문과 나왔다는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 그런 점수 위주의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그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그 한국인 그 부대를 통틀어서 영어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미군 부대 안에 보면은 그 PX가 있거든. PX. 그 PX 옆에 스낵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민간인한테 이제 외부 민간인한테 점포를 오픈해주고 거기서 이제 햄버거 가게를 하는 거야. 그 햄버거 가게 하는 누나가 있었거든. 햄버거 하는 누나.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 하는 누나를 이제 미군들도 그렇고 한국군도 그렇고 모두 미스 서라고 불렀어. 미스 서. 결혼 안 하신 누나였고 그 햄버거를 이제 군대에서 햄버거를 파는 거죠. 그런 누나가 있었어. 햄버거 파는 누나. 미스 서가 있었는데 미스 서가 영어를 제일 잘해. 정말로. 한국에서 아무리 명문대 나왔다고 해도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얼굴 빨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근데 이 미스 서 누나는 햄버거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이제 햄버거 먹으려고 오면은 이제 햄버거 어떻게 구워주세요 막 얘기를 하잖아. 뭐 햄버거 패티는 뭐 자기는 뭐 미디엄 웰던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바싹 구우면은 조금 자기는 싫다. 뭐 에서부터 뭐 마요네즈는 나는 안 넣고 뭐 피클은 빼주세요. 뭐 이런 각종 다양한 요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 주문들을. 그리고 여기서 커피도 팔았거든요. 커피도 이제 뭐 나는 이렇게 뭐 아메리카노에 뭐 에스프레소 투샷 추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주문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휘핑크림을 얹어주세요, 안 얹어주세요 에서부터 이런 복잡한 어떤 실전 영어를 알아들어야지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누나가 그 미군 부대 PX 햄버거 가게를 거의 10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겁나게 잘해. 겁나게 잘해. 그리고 발음이 장난이 아니야. 발음이 그냥 눈 감고 들으면 거의 백인 여자 발음이 나와. 이게 결국 왜 그러냐면 그 10년간 계속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영어를 제일 잘해. 나중에는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미군들이랑 이제 한국군들이랑 막 뭔가 어떤 주제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주제가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럴 때 가끔 이제 미스 서 누나를 불러와. 미스 서 누나의 일은 통역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햄버거 파는 누나인데 이제 사적인 모임에서 뭐 예를 들면 가끔
그 미군 부대 안에서는 그 바베큐 파티를 하거든요. 뭐 토요일이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잔디밭에서, 원래 미국 문화야. 이렇게 뭐랄까 바베큐 그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고 막 이게 이렇게 미국의 문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 미스서 누나도 친해. 왜냐면 맨날 햄버거 팔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뭐 한국 사람들하고 그 누나가 한국말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친해. 서로 다 친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기 굽고 뭐 바베큐 파티 할 때 이 누나를 가끔 이제 초청을 해요. 같이 고기 구워 먹어. 그러면서 이 영어 하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한국 분들이 미군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스 서 누나한테 물어봐. 아, 누나 저기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고 요약을 해줘. 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이드에서의 주장은 요런 거란 얘기야 하고 딱 얘기를 해줘요. 이게 진짜 영어 실력이에요. 진짜 영어 실력. 아시겠죠? 그 누나가 햄버거 파는 누나였기 때문에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실전. 이런 게 진짜 영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누나의 그 영어 실력을 보고 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도 영어를 좀 공부를 했다라고 그렇게 좀 나름 자부하고 있었는데, 나의 실력과 그 누나의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만큼 언어라는 거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공부를 새롭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막 책을 보지 않았어요. 막 무슨 영어 책 있잖아요.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다니고 있는 학부의 국제 학생회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유학 오는 그런 외국인들, 뭐 보통 이제 뭐 동남아나 몽골, 일본, 중국, 뭐 유럽 이런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과 영어로 얘기하면서 이제 영어 감각을 익히고 실전 영어로, 그렇게 제가 실전 영어 감각을 익히기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게 실전 영어예요. 책에서 보는 영어라기보다는 실전 영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열심히 봤던 미국 드라마가 이 프렌즈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한 그 시트콤 같은 건데, 프렌즈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문화를 익혀 나갔던 거죠. 미국의 실전 영어, 그리고 영어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이 전공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달달 외우고 정답을 맞추는 식으로 하는데, 미국 시스템은 그러지 않아요. 미국 시스템은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학점을 막 너무 잘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대학교는 공부를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점 따서 성적표에 적는 곳을 전락해버려요. 그 학점을 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문화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의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남의 숙제 베끼기, 그리고 솔루션 베끼기, 그리고 선배들한테 시험 족보 얻어서 그 공부하기. 이게 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부정행위가 발생하냐면, 그 정답을 맞추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 무슨 짓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의 숙제를 베낀다는 거는, 내가 일단 뭔가 그걸 다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볼펜으로 남이 쓴 레포트를 똑같이 복사해서 내도 뭐 조금 바꾸겠죠. 뭐 조금 바꾸고, 뭐 컴퓨터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해도 학점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답에 근접하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루션이란 게 뭐냐면, 이제 숙제를 내주면 숙제 정답집이 학교와 복사집 같은 데 팔았어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걸 보고 정답에 끼워 맞춰서 자기의 그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선배들한테 작년 시험 문제, 재작년 시험 문제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족보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대학도 문제예요. 족보가 먹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 얘기는 교수들이 그 몇 년 전에 냈던 시험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교수들도 새로운 문제를 안 만든다는 거. 심각하죠. 그리고 대학원의 조교들도 자기 연구하느라 바빠서 그 학생들이 인터넷에 숙제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도 체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냈으면 정답이랑 비교해서 정답이랑 흡사하면은 그냥 높은 점수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교수 의견에도 반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그 종종 듣고 제가 시겁하는 게 뭐냐면, 교수가 무슨 이론을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I don't think so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을 전개해요. 이게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학문이 그렇게 발전이 돼 온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선진국에서 나온 책들을 재빠르게 수용해서 그것을 정답으로 놓고 그것을 계속 공부해 가지고 그 이론을 가장 많이 이해한 사람한테 좋은 점수가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이렇게 누군가 엄청 똑똑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기존의 어떤 학설에서 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내가 깊이 연구해 보면은 틀린 점이 발견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 시스템이 뭐랄까 굉장히 사람을 좀 더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뭐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가시는 분들은 이 미국 시스템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미국 교수들이 어떤 사람을 좋게 볼지 이제 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점만 좋고 막 뭔가 이제 점수만 높은 사람을 그다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수는. 그리고 한국 학번은 어차피 안 먹혀요. 한국의 명문대를 나와도 미국에서는 그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맨날 뭐 미국의 랭킹 1등부터 10등까지는 어떤 학교가 있고 막 이런 거 달달 외우고 다니지, 미국 사람들은 그 한국의 그 명문대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넘어갈 때는 한국인들은 다 공평해지는 거예요. 학벌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의 이력서와 레주메에 어떤 연구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만큼 교수의 어떤 연구를 수행할 만한 어떤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요게 이제 미국 대학원 입시를 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어떤 뭐랄까 그 한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높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교수의 개개인의 연구를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약간 집단주의가 있어요. 집단 공동체주의. 그래서 모든 집단이 모두 동의하는 가치관을 놓고 그거에 누가 더 잘하느냐를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컬렉티비티즘이죠. 공동체주의. 근데 미국은 개인주의예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교수 개개인의 연구 성향에 내 개개인이 최적화된 요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정말 제가 입시를 해보고 그리고 취업도 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은 일괄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인사과도 똑같아요. 거의 한국의 탑 대기업들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회사를 붙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대기업 한 10군데를 동시에 붙어요. 그리고 제가 한 회사에서 떨어지면은 나머지 10개 회사도 모두 리젝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학점, 학벌, 영어 점수, 뭐 그 외에 뭐 어학연수라든가 각종 뭐 그런 자격증 경력 요걸 가지고 딱 줄 세우는 거예요. 누가 몇 점이냐. 요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붙는 사람은 다 붙어요. 그래서 한 10군데 붙어가지고 골라가야 돼. 그런데 한 군데도 못 붙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존재해요. 이게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동일한 일관된 그런 정답을 가지고 사람을 줄 세우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대기업은 합격하지만 동네 듣도 보도 못한 중소기업은 떨어지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되게 많이 겪어요. 저 되게 많이 겪었어요. 저 미국에서 취업하면서 미국의 그냥 뭐 탑5 안에 드는 대기업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붙으면서도 그 미국에서 정말 알아주지 않는 동네 중소기업은 다 떨어지는 이런 기현상을 미국에서는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은 대기업만의 눈으로 사람을 봐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또 회사마다 또 가치가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막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어떤 특정 분야보다는 다양한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요. 인디비주얼리즘으로 미국을 봐야 됩니다. 개인주의.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유교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를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교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적인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이 공산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내가 똑같은 신입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신입사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쟤도 신입이고 나도 신입인데 연봉이 다른 거를 못 받아들여요. 연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입이어도. 왜냐면 회사가 더 필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미국은 더 줍니다. 그리고 1년차, 2년차가 됐는데 동기는 승진을 하고 동기는 연봉이 오르는데 나는 승진을 못하고 나는 연봉을 못 오르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되게 괴로워해요. 나이가 차면서 승진을 못하고 연봉이 많이 안 오르는 걸 되게 괴로워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미국은 나이가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똑같은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연봉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한국 회사를 들어가는 걸 꺼려 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한국 회사에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회사 임원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 네 능력이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연봉과 직책을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너는 지금 박사라서 그 신입사원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에서 과장을 주고 들어왔지만 여기 다른 과장들은 학부만 마치고 1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과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너처럼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그 과장보다 높은 직급을 줘버리면 얘네들이 너무 괴로워서 다 사표를 써버린대요. 맨날 술만 마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그 직급과 그 직책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유교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산주의적인 사상에 모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조선을 망하게 했던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왜 망했는지 하면 한국 사람들 맨날 떠올리는 게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일본이 제국주의적으로 쳐들어왔던 거는 맞아요. 사실인데 한국이 강했으면은 못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조선이 약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유교 때문입니다. 유교. 이 공동체 중심주의, 그리고 이 장원급제라고 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 요걸 통해서 사회가 발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인이라는 그 두뇌, 그리고 그 능력, 포텐셜에 비해서 국가가 발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패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 한국적인 생각을 넘어서 그 세계인이 되고 세계 속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려면 유교라는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유교적인 사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인식하지 못합니다. 외국에 나와 봐야지만 알아요. 내가 얼마나 유교적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외국에 나와야지만 압니다. 그래서 이 학벌주의, 이 유교예요. 유교. 학벌주의가 나타나는 근본 원인 유교입니다. 유교의 그 유교라는 게 사실 유교적인 사상이, 이게 사실 유교라는 어떤 그 사상을 바탕으로 신분 사회를 유지했던 사회가 조선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벌이라는 이걸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인도의 카스트 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랭킹 1등 학교를 나오면 약간 인도 카스트 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 카스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런 시스템이 이제 유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자각을 하시고, 미국은 유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라 오직 그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뭐랄까 야생의 정글 같은 곳이에요. 정글. 그러니까 그런 곳이 미국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그 교수가 연구하는 그 분야랑 그 본인이 그쪽으로 많이 탐구를 하시고 그 연구 수윗을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학벌이 안 좋아도 괜찮고 뭐 성적이 그닥 별로여도 괜찮습니다. 그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스 서 누나처럼, 미스 서 누나는 당장 미군이 뽑아가지고 뭐 행정 업무를 맡겨놓아도 아주 잘할 누나예요. 실질적인 능력 있잖아요. 뭐 학벌은 없고 고작 그냥 사회적인 지위는 햄버거 가게 햄버거 굽는 누나였지만 그 누나가 대학을 안 나왔어요.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그거를 다 그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해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의 능력자인 거예요. 명문대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 넘어가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